네, 안녕하세요. 김재경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올해 2024년 37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설명을 좀 더 뭐랄까요? 너무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드렸던 주제문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기간 동안 생각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들 그리고 그 공모전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조금 더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확실히 어떤 그 제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그 2차 설명에 대한 것들을 그 한 장짜리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도 정리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유튜브가 나갈 시점에서 그것도 동시에 이제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먼저 보시고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그 방향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주제를 만들어낸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주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제가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인 것 그리고 인공적인 것의 그 차이, 구별을 우리가 어떻게 둘 것이냐,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또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제가 인류세 건축가 도시인데 앤트로포신의 시작점에 대해서 학자들도 의견이 조금 나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인류의 이제 문명이 시작된 시점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산업혁명 이후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의견이 분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과학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연 환경에서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물질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플라스틱도 있고 굉장히 많은 또 금속 중에서도 자연 상태에서 추출하기가 어려웠던 금속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도 유전학이나 유전학 등이 발전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교배들을 통해서 종자가 개량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혁명 이후가 굉장히 크게 인류 문명이 바뀐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낸 부산물이 그 환경에 영향을 준 것도 더 많았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인류세로 봐야 되느냐, 또는 어찌됐든 간에 인간이 자연환경을 계속해서 자연환경에 개입하면서 뭔가 변화를 시켜왔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그 인류세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느냐. 근데 저는 그 차이는 그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차이,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실제로 올게닉한 재료를 쓰던 자연상에 그냥 존재하는 재료를 써서 만들어내더라도 그게 인공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저희가 인류세의 시작을 문명대로 볼 수 있겠죠. 문명의 시작의 시점으로. 그게 아니고 인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든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인공적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이라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모호하고 또 정의 내리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거는 명백히 인공적이지만 예를 들어 철을 보면은 철은 자연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철을 써서 무기도 만들고 인간의 어떤 그 문명이 발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철도
그거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철을 자연이라고 봐야 되냐, 인공적이라고 봐야 되냐, 또 그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문제는 질문은 자연과 인공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제 의문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 첫 번째 질문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인간이 개입해서 자연 환경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런 오염이라든지 환경 파괴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석기 시대나 뭐 예전에는 그때도 인간들이 자연 환경을 변화를 시켰어요. 그때도 뭐 수렵 채취를 하면서도 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작게나마 개입을 했었죠. 그렇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이거를 환경의 파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이후에 저희가 뭐 급속도로 어떤 산업들이 발전하고 인간이 진보하면서 그 자연환경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뭐 실제로 이제 지구 온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죠. 이제 그것만 우리가 환경 파괴나 오염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모호하고, 또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순수한 원시적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숲을 봤을 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있는 숲을, 아름다운 숲을, 뭐 노르웨이에 있는 숲을 뭐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자연이구나,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인간이 살지 않는, 뭐 물론 이제 시베리아나 쪽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숲들은 절반 이상이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뭔가 이제 변화됐던지, 아니면 인간이 아예 조성을 했던지 그런 숲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의 원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숲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100년 전에 유럽에서 온 뭐 18세기,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온 저널리스트들이 한국의 어떤 자연 환경을 묘사를 할 때 뭐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울창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심어서 조성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애매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연이라는 것이 진짜 자연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자연도 자연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해야 될 것은 인간이 생존하고 활동하는 영역에서 원시적인 자연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세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정의를 내린다면, 자연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무엇이 자연적이고 무엇이 인공적인 것인지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연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자연의 회복이라는 게 목표를 두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연이라는 게 이미 인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자연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간과 그 다음에 뭐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이콜로지가 함께 이제 공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더 고민을 하고 어떤
그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제 한정된 어떤 어떤 명제를 만들어낸 거죠. 자연으로의 어떤 복권은 순수한 자연으로의 복권은 어렵다. 그러한 그 맥락에서 이번 국제학생 공모전 범위를 좀 이렇게 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자연 환경의 변화로 동식물의 생식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단기간 내에 환경의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적으로 또는 건축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인간이 자기 삶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킨 곳, 이런 것도 대표적인 예가 도시가 되겠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간을 위해서, 순전히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경우에 어떤 것이 예가 될 수가 있냐면, 이제 인간이 개입해서 자연 환경이 변화되고, 동식물,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고, 그 생태계 자체가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이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단기간 내에 회복이 어려운 거를 기간을 한정할 수 없겠지만 저는 한 100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고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체르노빌,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지역이 있겠죠. 지금 방사능으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는데, 이제 그러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환경에 어떤 인간의 그 실수가 됐던 잘못에 의해서 파괴된 곳이니까, 이제 그런 곳은 첫 번째 한정한 어떤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역,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텍스트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제가 제안한, 제가 생각한 장소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것과 비슷한 어떤 컨디션을 가진 곳을 별도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더 추가를 하자면은 광석 채취하거나 또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금속인데, 철이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알루미늄은 예전에는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상에 순수한 알루미늄 원석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크사이트라는 어떤 광물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이제 화학적인 어떤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어떤 재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크사이트 추출하면서 보통 이제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데 제3세계에 많이 있는데, 이제 환경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채취하고 나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그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슷하게 셰일 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오일 샌드 채취하는 곳, 이런 것도 지하수 오염, 그 다음에 지표면 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그 주거민들한테도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식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가 어떤 건축적인,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축적인 제안은, 거기에 무슨 저희가 인공적으로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파괴된 지역을 새롭게 인간이 다시 개입해서 회복한다기보다는 자연 스스로 그게 이제 복원할 수 있게 시간을 어떤 건축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자연 스스로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인간과 건축은 복원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들이나 또는 환경운동가들이 그쪽에서 계속 리서치를 한다든지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패실리티를 만든다든지, 그 사람들이
또 어쨌든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주거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기념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정도만 해줘도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입은 건축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뭐 저희가 무슨 엄청나게 큰 거를 뭐 메가 스트럭처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는 건 또 다른 어떤 인류세가 더 일찍 도래할 수 있게 하는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런 굉장히 거대한 어떤 개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뭐 그 우주도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지구 궤도 안에서 뭐 우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글쎄 뭐 우주 정거장 같은 건 아니겠지만 우주인이 어느 일정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우주 뭐 일종의 스테이션 같은 거죠. 우주 정거장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제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그 어떤 숲이라든지 산림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떤 건축 자재뿐만 아니고 뭐 종이 펄프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산림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막고 뭐 나무를 다시 심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크사이트 광장이나 셰일 가스 그런 광산에 아까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예처럼 이제 그런 시설들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그 이콜로지컬한 어떤 관점으로 설사 비건축적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기게 할 수 있는 제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자기 삶의 확장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킨 곳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축과 도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공모전이 뭐 너무나 이상적이라든지 뭐 너무나 실험적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제 건축적인 그 아이디어도 흥미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도시를 예를 들면 도시에서 뭐 저희가 이제 프랑스 파리라든지 뭐 바르셀로나 보면은 이제 거대한 뭐 녹지축들이 그 바로크 시대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광장을 만든다든지 계획을 했는데 그런 녹지축들은 사실은 뭐 인간을 위한 것이지 퍼블릭 스페이스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도시 환경을 조금 더 인간에게 좋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도시에 뭔가 도시적인 계획을 한다면 조금 더 그 인간 말고 다른 전체 생태계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한 그 제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하신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목조 건축에 집중해서 많이 하는 편인데 물론 그 제가 하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아젠다는 뭐 탄소를 절감하고 뭐 이런 환경적인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목조 건축의 어떤 새로운 그 건축적인 가치를 찾는 게 제 주제긴 하지만 부수적으로 목조라는 것 자체가 또 뭐 환경에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소 절감이나 이런 것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목조 건축뿐만 아니고 뭐 다양한 그 재료들, 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재료들이 많죠. 뭐 우리나라 건축에도 많이 쓰여졌던 흙이라든지, 그 요즘은 뭐 균사 뭐 이런 것들, RG 가지고도 뭐 건축가들, 리서처들이 많이 제안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재료에 집중해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뭐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내부 공간적인 어떤 뭐 새로운 어떤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상 어떤 요번에 이제 공모전 주제를 처음에는 그 인류세의 건축과 도시라는 주제를 하면서 이제 공모전 참여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저는 뭐 큰 제약을 두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지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이제 넓게 주제를 우리가 주게 되면 그것 또한 또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그 범위를 약간 한정해서 드렸습니다. 뭐 텍스트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유튜브로 나오겠지만 유튜브에 답글을 달아주시면 뭐 제가 직접 아마 답을 드릴 것이고 아니면 뭐 제 메일로 주셔도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번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뭐 특히 한국은 그렇죠. 뭐 개발 위주 그다음에 어떤 뭐 경제적인 가치, 부동산적인 가치 위주의 건축들이 또 인류를 위한 그냥 인간만을 위한 어떤 기계와 같은 건축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 왔고 그 뒤에 뭐 저희가 20세기에 다뤄왔던 건축들도 조금 더 뭐 다른 표현이라든지 뭐 다른 형태라든지 뭐 이런 방식의 건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건축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선도해서 선도 산업이 됐던 적은 많이는 없었어요. 무언가 이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저희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단순히 뭐 지구를 위해서 당연히 지구를 위해서지만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류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도 자연과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건축이 공존의 어떤 일종의 어떤 링크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